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건데 여기서 이번 시간은 살짝 조건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함수를 정의하는 x값, 너가 실수선체가 아니라 어떤 범위를 주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의 함수의 그래프만 우리가 관찰을 해서 함수값 중에 제일 큰 거, 아니면 제일 작은 거를 찾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예를 보면요. 이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는 영역, 알파에서 베타 사이인데 경우를 나눠보면 이 P라는 꼭지점 있죠? 그게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을 때, 즉 함수 그래프가 어디? 이쯤을 알파, 이쯤을 베타인 경우, 이 꼭지점의 x좌표가 구간 안에 들어가는 경우는 어떨 것인가? 이렇게 봤더니 얘는요, 우리는 요 범위에서 요 영역의 함수 그래프만 관찰하면 되거든요. 나머지 여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요 그래프에서 함수값이 가장 큰 경우는 언제예요? 그쵸, 이때죠. 이때가 뭐다? f 알파 값이다. 너의 함수값. 이걸 우리는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범위에서 함수 그래프가 함수값이 제일 작은 거 여기죠. 이때 최소값은 q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f p가 되죠. 이걸 우리는 최소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꼭지점이 알파보다 작은 경우예요. 그럼 이때는 언제? 알파가 이쯤 있다는 거니까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역의 영역은 베타가 여기 정도, 요 상태에서의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 그림이 요 부분만 봐요. 나머지는 쳐다보실 필요도 없고 지워버리셔도 된다. 그럼 함수 그래프 여기에서 함수값이 제일 큰 경우는 여기잖아요. 그렇죠? x가 베타일 때, 즉 요가 f 베타가 최대값이 될 거다. 최대값. 그 다음 알파, 그래프 중에 제일 함수값이 작을 때가 여기잖아요. 너가 f 알파, 너가 최소값이 될 거다. 이렇게 관찰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경우를 했는데 이 경우도 한번 우리가 봐볼까요? P가 베타보다 작답니다. 그러면 베타가 그냥 얼추 이 정도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알파를 이쯤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럼 얘도 똑같아요.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이것만 함수의 그래프로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쳐다볼 필요 없고. 그럼 이 상태가 함수의 그래프에서 함수값이 제일 작은 경우는 언제? 이때죠. 그럼 너 여기에 값이 f 베타가, 즉 최소값이 될 거고, 여기 제일 클 때 여기가 f 알파가 최대값이 될 것이다. 이렇게 차근차근히 찾아 나가시면 돼요. 암기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함수, 어떻게 범위를 주어졌냐에 따라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해결해 나가셔야 돼요.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밑에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밑에 그래프 보시면은 지금 P가 얘는 위로 볼록인 개형, 최고차항이 음수인 개형이겠죠? 이때 나는 알파를 여기라고 얘기를 하고 베타를 여기쯤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함수의 그래프, 우리가 고려해야 될 함수의 그래프의 영역은 여기를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너는 쳐다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돼요? 이 그래프 중에 제일 함수값이 큰 거 여기죠. 꼭지점의 좌표 Q가 최대값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FP. 그죠? 그럼 최소값은요? 베타일 때겠네요. 이때 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F 베타, 너가 얼마다? 최소값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얘도 범위가 우리는 언제로 보냐면 이렇게 볼까요? 알파가 P보다 클 때, 알파가
P보다 클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타는 여기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래프는 우리가 이 영역의 그래프만 고려하시면 된다. 나머지 영역 전혀 보실 필요 없다. 그랬을 때 최대값은 뭐? F 알파. 그죠? 너가 최대값, 그 다음에 베타는 너가 F 베타. 너가 최소값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한번 정리겸 보시면 FP, F알파, F베타 중에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 그리고 이때는 F알파, F베타 중에서 왜 P가 들어가지 않고요. 여기, 여기거나 여기, 여기. 너가 알파, 너가 베타라면 요 영역만 보는 거거든요. 그럼 둘 중에 가장 큰 값 최대, 작은 값 최소값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제를 가지고 우리 이차함수 최대최소 범위 주어진 경우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대최소값을 구해볼 겁니다. 자, 우리 그래프의 최대최소값 구할 때는요. 이차함수의 꼭지점, 기준이 되는 꼭지점을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최고차항이 3이니까 3으로 묶어봅시다. 그럼 x제곱 빼기 2x가 되고 완전 제곱꼴로 만들려면 플러스 1이 있어야 얘가 3의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지금 플러스 3이 더 돼. 우리가 넣어준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그래서 꼭지점이 1, 마이너스 4 즉,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4이면서 최고차항 양수 아래로 볼록 요런 상태의 그래프다. 굳이 축을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 푸실 때는요. 그렇게 보고 그 다음 문제의 범위를 우리가 체크를 해봅시다. 범위를 봤더니 마이너스 2와 3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1일 때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일 때를 이렇게 보자고요. 이차 함수는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이 이쯤 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값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해야 되는 범위는 여기쯤이 마이너스 2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범위의 그래프만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사실 지워버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저분한 거 지워볼게요. 그럼 이 상태의 그래프에서 최함수값 중에 제일 큰 거,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거 찾으시면 돼요. 제일 클 때는 언제예요? 이때죠.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2니까 f 마이너스 2 너의 값이 최대값이 될 거고 계산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23이 나올 겁니다. 최소값은요. 이때죠. 이때가 언제요? f 1일 때죠. 이때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2번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2번 2차 함수 줬고 얘는 최고차항의 음수니까 위로 볼록일 것이고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 완전 제곱꼴로 만들면 마이너스 x제곱 여기서 플러스 4x 그럼 완전 제곱 되려면 더하기 4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를 더 해준 거니까 우리는 다시 플러스 6을 해주면 얘랑 맞겠죠.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되니 꼭지점이 마이너스 2, 6일 거고 그럼 이렇게 쓰죠. 점이 마이너스 2, 6일 거고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구나. 여기가 어떻게 마이너스 2가 될 거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범위를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그럼 이쯤이 마이너스 1이고 이쯤이 1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는 함수 그래프는 요 영역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필요 없다 그랬죠. 나머지 여기 관심 없어요. 그래서 요만큼만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중에서 함수값 제일 큰 거 이때겠네요. 이때의 함수값은 f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을 여기 대입을 해보시면 5가 나옵니다. 그럼 제일 작은 건 이때 F1일 때겠죠. 이때는 마이너스 3으로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너를 최대값, 너를 최소값.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 내신의 답을 쓰실 때는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f-1은 5를 가진다. 요런 패턴대로 쓰시는 게 혹시나 부분 점수를 깎이지 않고 정확하게 답을 쓰시는 게 될 겁니다. 예제 111번 경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범위 주어졌고 2차 함수 넣어줬어요. 이 범위에서의 최대값이 18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일단 이 친구를 완전제곱꼴로 만들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이렇게 되면 여기서 형태가 x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9를 더해줬으니 다시 9를 빼주고 더하기 k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빼기 9 더하기 k니까 얘 그래프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더하기 k가 될 거고 최고차항 양수니까 이런 꼴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얘가 지금 여기가 x가 마이너스 3인 경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2까지니까 대칭성 이용하면 여기의 위치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거든요. 그럼 2는 훨씬 큰 데 있겠죠. 요쯤에 있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그래프까지의 개형만 보자. 나머지 보실 필요 없다. 그죠? 이렇게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최대값이 18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함수값 중에 제일 큰 값은 뭐예요? 여기죠. 즉 F2가 얼마? 18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우리가 해보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까요? 그럼 4 더하기 12 플러스 K 이렇게겠죠. 그러면 너가 16이니까 K는 2가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물어본 거 최소값이 얼마니 물어봤습니다. 최소값은 언제예요? 여기일 때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f-3 꼭지점, 즉 마이너스 9 더하기 k잖아요. 근데 k가 2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대입해서 답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112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차 함수를 정리를 해서 한번 A값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완전제곱꼴로 먼저 만들어 볼게요. Y는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제곱에 플러스 AX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는 4분의 A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고 너를 지금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a제곱이 추가된 거기 때문에 다시 얘를 없애주려면 2분의 a제곱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 얘 정리하면요.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 플러스 2분의 a 제곱 빼기 3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그래프가 꼭지점이 x좌표가 2분의 a, 어디? 너 2분의 a 제곱 빼기 3을 지나는 위로 볼록이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애예요. 그럼 여기 꼭지점의 y좌표가 너인데 이게 최대값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너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니까 그럼 여기서 a제곱은 4가 되고 그럼 a는 우리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문제에서 이런 거를 그냥 주는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a가 양수니까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양수 2가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요, 우린 정확한 이 이차함수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내가 원하는 이차함수식은 x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0일 때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자, 그럼 이차함수 너를 봤더니 얘가 다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위로 볼록인 친구인데, 그럼 여기 대칭 축 자체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원하는 범위는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3에서 0이거든요. 그럼 이쯤이 0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2겠죠. 그럼 마이너스 3이 여기쯤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한테 원하는 값은 여기서 여기까지 요 부분만 우리는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사실 그래프 지워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죠. 언제가 최소예요? 이때죠. 이때, 즉 f-3 x가 3일 때의 함수값 f-3이 최소값이 되고, 대입을 여기다가 해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a는 2, m은 마이너스 9. 그래서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7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113번입니다. 또 차근차근 하나하나 같이 풀어봅시다. 자, 2차 함수 fx가 이렇게 있는데 너의 최소값을 gm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fx의 최소값을 먼저 찾아봅시다. 자, fx를요,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완전제곱꼴로 또 정리를 해봐요. 그럼 x의 제곱 빼기 4mx거든요. 그럼 이거 완전제곱이 되려면 플러스 4m의 제곱이 있어야 얘가 x 빼기 2m 너의 제곱이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여기서 얘가 5m제곱 이렇게 있으니까 너를 m제곱 이렇게 하면 5m제곱이 되죠. 6m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 요 영역이랑 요 영역이랑 같게 됐으니 나머지 얘를 써주시면 m의 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이렇게 보면 얘는 fx라는 함수는 꼭지점이 2m, m의 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 이렇게 생겨서 이런 아래로 볼록인 개형을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 형태에서 최소값은 뭐가 돼요? 너의 함수값이니까 이게 결국 gm, 최소값 gm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gm 찾았고요. 그럼 이어서 m값의 범위가 너일 때 gm, 우리가 찾은 gm의 최대 최소값을 찾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gm 다시 여기 써보면 m의 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입니다. 앞에 내용 잊어버리시고 우린 너의 최대 최소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얘도 또 이제 우리가 최대 최소 찾으려면 완전제곱꼴 변형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가 되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9를 더했으니까 빼기 8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러면 m 플러스 3 너의 제곱 마이너스 8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그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인 개형. 얘가 우리 y는 gm의 그래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 이 범위죠. 마이너스 4와 1 사이. 근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럼 여기쯤이 마이너스 4라고 한다면 1은 뭐 얼추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래프의 개형, 요 영역만 쳐다보자. 요 영역 중에서 최대값 제일 클 때는 이때죠. 이때 얼마? G1일 때.
값 대입해 보시면 계산하면 8이 나오고 최소값은 언제? 이때죠. 이때 언제? G 마이너스 3. 얘는 우리가 마이너스 8이라고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8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답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14번 봅시다. 스마트 밴드를 생산하는 어떤 회사는 판매 가격이 X만 원일 때 수익이 Y만 원 이렇게 나온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얘를 그래프를 한번 잠깐 해석을 해볼게요. 자, Y를 완전 제곱꼴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20으로 묶습니다. 그럼 X제곱 빼기 8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완전 제곱꼴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16을 딱 해줍시다. 그러면 너는 마이너스 20에 x 빼기 4 너의 제곱 요런 꼴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플러스 16을 임의로 해줬잖아요. 그럼 전개하면 마이너스 32를 해준 거니까 플러스 320을 해준 거니까 플러스 320 플러스 320 요런 꼴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린 여기를 봤을 때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4,320이면서 위로 볼록인 형태를 얘기한다. 그럼 이거를 내가 한번 보면 보세요. 얘를 우리가 Y축. 근데 Y축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수익이라 그랬어요. 여기 함수값은 수익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 얘가 X가 0일 땐 0이죠. 여기 X축. X축 의미하는 건 우리가 판매하는 가격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래프, 자, 언제 최대가 되겠어요? 그쵸? 여기가 4만 원일 때 수익이 320만 원이 난다. 그쵸? 4만 원으로 팔면 수익이 320만 원이 나오는 최대값을 가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렇게 되면 4만 원으로 팔아야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판매 가격을 2만 원 이상 5만 원 이하로 했을 때 그럼 2만 원이 여기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5만 원은 여기쯤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범위를 보자는 겁니다. 이 범위 했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대값은 언제예요? 아까 말한 4만 원일 때, 그죠? 그때에 320만 원을 쓰시면 되고, 그죠? 4만 원으로 팔아서, 그럼 최소값은요? 이 영역 중에 제일 작은 거 2만 원 이때죠. 즉, 여기에다가 2만 원으로 팔았을 때의 함수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가 2일 때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240만 원이 나온다. 자, 115번 문제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길이가 10cm인 막대 22개를 빈틈없이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을 얘기하죠. 그럼 내가 직사각형을 한번 딱 그려봤을 때 이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에서 가로에서 쓰이는 막대의 개수를 x개 그리고 세로에서 쓰이는 막대의 개수를 y개 쓴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막대의 개수는 22개니까 x 2개, y 2개, 2x 더하기 2y가 22개가 될 거고 그럼 우리가 x 더하기 y는 11개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너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길이가 10cm니까 10xcm가 너의 길이가 될 거고 그럼 얘도 10ycm가 너의 길이가 될 거거든요. 그럼 이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10x 곱하기 10y cm
더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의 최대를 구하여라 이 말입니다. 근데 x, y 문자가 두 개인데 여기에서 y는 11 빼기 x니까 이 값을 여기 y에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100x y 대신에 11 빼기 x 얘가 넓이가 되겠죠. 그럼 얘를 우리가 그래프에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너가 x 막대의 개수이고 y를 나는 너의 넓이다, 넓이 값이다 이렇게 된다면 x가 0 여기서 0이 되는 게 11이니까 너 0 여기 11 해서 그래프가 최고창 음수되죠. 요게 사실 넓이 그래프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대일 때 최대 넓이니까 함수값이 넓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언제 제일 커요? 이 그래프 중에. 그쵸? 여기일 때가 제일 크죠. 그럼 이때의 x값은 우리 얼마? 2분의 11. 중간이니까 2차 함수 최고의 꼭지점 대칭 2, 11. 그럼 넌 2분의 11.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그럼 2분의 11일 때 최대값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말하는 x는 개수거든요. 개수 2분의 11개 이렇게 잘라서 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x의 값은 자연수만 되죠. 그런데 2분의 11은 자연수가 안 되니까 결국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건 여기가 6, 너가 5가 되는 이때죠. 가장 큰 자연수를 찾아야 되죠. 아, 그럼 이때 x가 5거나 x가 6이거나 이때의 넓이가 최대겠구나. 그럼 그 말은 100에다가 5인 경우 5, 11 빼기 5 해서 3000 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6인 경우를 하셔도요. 100 곱하기 6 11 빼기 6을 하니까 결과는 같게 나옵니다. 제한된 범위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용 문제입니다. 모든 교과서에 다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고 꼭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직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PQRS의 두 꼭지점 PS는 이 그래프 위에 있다 하셨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이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일단 우리는 둘레의 길이를 잘 식을 채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요 길이 있죠. OR 얘의 길이를 뭐 t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길이를 t라고 하는 순간 여기서 꼭 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t의 범위입니다. t는 0이면 안 돼요. 이 길이가 0이 되는 순간 원점이랑 같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사각형이 생성될 수 없죠. 그리고 t는 3보다는 작아야 되죠. 3이 돼서도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럼 이제 너의 둘레의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볼 건데 둘레의 길이 이 길이는 얼마예요? 2t죠. 2t 가로가 2t 너도 또 2t가 있으니까 곱하기 2 그리고 더하기 이거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 좌표가 여기 x좌표가 t 그럼 너의 높이는 얘의 함수값이니까 요 길이는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9가 되죠. 아,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9 너가 하나, 둘 곱하기 2 그쵸? 이게 우리가 원하는 둘레의 길이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2로 묶고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9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거를 완전 제곱꼴로 마이너스도 뺄게요. 마이너스 2t의 제곱 빼기 2t
빼기 9 이렇게 한 다음에 완전제곱글로 묶어보면 t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언제 t가 1일 때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은 20이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